자,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이차 함수 하나만 딱 나왔을 때는 그냥 이차 함수와 x축과의 어떤 관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였는데 조금 더 어려워진다면 이제 이차 함수와 직선, 근데 보통은 이제 기울기가 아닌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d 여기서 2차라는 말을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다를 써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1차 함수, 여기서 1차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mx 플러스 n에서 1차는 계신 m은 0이 아니다를 너희가 쓰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m이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라고 부르게 되죠. 자,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y는 한 다음에 둘이 같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하고 mx 플러스 n의 따라하세요. 교점의 x좌표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근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 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서로 다른 실근 중근인 경우에 교점 두 개라고 말하지 하나란 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교점 x좌표 같은 의미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보통은 넘겨서 는 0으로 만들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하나 mx 플러스 마이너스 n 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을 보는데 여기서 2차 여기서 1차 지금 얘를 넘겨서 2차랑 1차를 뺐죠?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빼기 함수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얘를 hx 뭐 x기다고 아니면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n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하고 얘를 빼기 함수 hx 보통 이렇게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h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한다와 완벽히 똑같은 의미예요. 저 직선과 h차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그럼 이 방정식의 빼기 함수는 0의 실근을 구한다? 라고 완벽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원래 y는 이렇게 되면 내가 y가 똑같으니까 둘이 같다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 다시 얘를 분리를 시킬 수도 있어. y는 hx y는 0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뒷부분에서도 엄청 중요한, 앞으로 계속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2 때 배운 내용이에요.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중요한 내용이니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 중요해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2차랑 1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2차 F랑 2차 G의 어떤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원리는 완벽히 똑같아요. 그러면 봐봐,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만약 그래프로 본다면 되게 불편하거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와 여기서 한 점 만나는데 여기서 만날까 안 만날까? 몇 번 만날까?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야.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직선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조건 유리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fx는 gx의 실근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과 점 서로 다른 실근이죠. 이거의 실근과 똑같으니까 얘를 풀면 되겠구나. 그럼 나오겠구나 x좌표가. 그래서 다시 얘를 넘겨서 따라서 빼기 함수 fx-gx는 빼기 함수 능력의 실근해가지고 빼기 함수 hx로 놓고 hx는 0의 실근이니까 다시 분리해서 마지막에 y는 hx y는 0 얘는 다른 이름으로 x축이죠.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 같은 의미예요. x좌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f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g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교점의 x좌표가 x1, x2라고 해보세요. 자, 그럼 이 x1, x2는 뭐냐?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면 똑같이 x좌표 x1, x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과 빼기 함수는 0의 실근이 분명히 똑같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빼기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x1, x2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f는 최고차항에서 양수죠. g는 최고차항에서 음수죠. 그러면 빼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2차 함수 hx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킬로미터도 풀 수 있는 거야. 너네 함수 파트에서 킬로미터 나오면 이 빼기 함수 2차와 2차의 위치 관계 이 빼기 함수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라. 그러면 보통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 빼기 함수의 빼기 함수 이용 그래서 우리가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빼기 함수의 판별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빼기 함수에서 방정식을 풀어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두 함수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알아보고 싶다? 그럼 빼기 함수를 쓰면 돼요. 같은 꼴이 반복된다? 그러면 치환하면 좀 편해지죠? 두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 빼기 함수를 쓰면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지겹도록 쓰게 될 거고 수상에서 쓰고 수하에서도 쓰고 수원에서 쓰고 수투에서도 쓰고 미적분에서 쓰고 계속 쓴다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 기하에서도 써요. 네, 다 써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확통에서도 종종 섞여서 같이 나오고 그림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는 사실 고2 수투에서 똑같이 그대로 또 배우고요. 미적분 때 똑같이 그대로 또 배워. 너무 중요한 건 애들이 잘 이걸 계산은 잘하는데 뭘 계산하고 있는 왜 뭘 계산하고 있는지도 몰라 애들이. 그래서 이걸 알고 너네가 해야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계산만 잘해서는 풀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이라고 하면 해석. 이거는 같은 의미다. 그걸 우리 수학에서는 동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치 표현들로 우리가 조건을 변형시켜서 이해하는 과정이 킬러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조건 다 빼기 함수의 관계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쓰면 쓰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고 있으세요. 이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같이 한번 예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똑같이 계속 지금 문제마다 계속 다시 설명할 거야.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세뇌가 될 때까지 너네가 이걸 들어야 돼. 자, 봅시다. 602번이고요. 자, 이거 숙제로 오늘 나갈 내용이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이해를 한 다음 너네가 이거 숙제 클린 시간에 숙제로 해오면 돼요. 자, 602번. 2차 함수, 2차 동그라미.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 미지수가 아니니까 2차 함수 0이 아니다. 이런 거 쓸 필요는 없겠네요. 자, 얘 그래프와 직선 y는 mx니까 직선은 1차 함수랑 다른 거야. 이게 0이면은 y는 0에서 직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야 되거나 아니 중2 때 이걸 배우나? y는 0, 뭐 x는 0 중2 때 배우니? 그 수상 뒤에 맨 뒤에 아마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내용일 거야 아마. 일단은 그러려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두 교점의 좌표차가 4일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mx 뭔지 모르겠지만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이 y는 mx y는 x제곱 마이너스 x축과 뿔마 2에서 만나겠죠? 근데 그때 교점이 몇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교점의 x좌표 차이가 4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빼기 함수를 그냥 쓰면 돼. 왜냐? 보세요. 여기를 x1, x2라고 했을 때 제가 푸는 거는 사실 암산컷인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은 내가 교점 x1, x2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구하고 싶다. 그러면 x, y는 x제곱 마이너스 2, y는 mx의 교점의 x 좌표가 x1, x2인 거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지. x1, x2로. 여기 잘 따라와봐. 이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같다 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등식의 한 종류죠. 마이너스 2는 mx의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하면 그게 x1, x2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의 실근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면 교점이 나왔던 거죠.
너희도 모르게 막 쓰고 있었던 내용이야. 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넘겨요. 그러면 방정식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x1, x2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는 0으로 만들어버리고 는 0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보통 빼기 함수를 부르죠. 빼기 함수로 만든 이 방정식, 빼기 함수로 만든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x1, x2니까 내가 x2-x1, 얘를 큰 걸로 넣을게요, x2를. 뺀 게 4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바로 여기서 근각 계쇄 관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두근의 차 공식을 알려주긴 했었지. 근데 나는 안 써요. 난 안 써. 그냥 곱셈공식 쓰면 되는데 굳이 x2-x1 쓸까? 안 쓸까? 수상에서는 종종 나오긴 하는데 a분의 루트 t죠? 쓸까? 그러면 차이가 4 차이 x2-x1 x2 큰 걸로 놨으니까 는 a분의, 그러니까 1분의 한 다음에 루트하고 판별식 t가 됐었어요. 곱셈공식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그럼 m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을 하고 계산해주면 m제곱이 16이 되니까 8 m은 양수니까 2루트 2 괄호하고 왜냐 하면 하고 m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엄밀한 서술형이면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큰 게 맞아? 근데 객관식이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뒤에 문제 풀 시간 다 날리는 거죠? 봐봐. 어차피 얘랑 얘의 관계가 빼기 함수와 0의 관계랑 똑같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럼 넘겨서 빼기 함수 바로 작성을 할 수 있겠지? 빼기 함수 바로 쓰세요. 여기다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빼기 함수는 0 만든 다음에 바로 여기서 두 교점의 차 공식을 써버리면 돼요. 교점 x좌표 차의 공식을 써라 그러면 a분의니까 1분의 루트하고 m제곱 플러스 8 이 4가 이거 계산은 바로 나오는 거지. 네. 이 정도면 왜 내가 암산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알겠죠? 굳이 이거 안 쓰고 바꾸면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풀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따라하세요. 2차와 1차의 관계.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따라하세요. 2차와 상수함수의 관계. 여기서 y는 0이니까 상수함수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기 함수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자, 빼기 함수는 엄밀한 표현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은 빼기 함수라고 보통 부르고요. 차함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빼기 함수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빼기 함수, 곱함수, 그 다음에 역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빼기 함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은 이거고요. 그냥 수상하는 동안 수상 지나가면 안 써요. 수상에서만 딱 외워놓읍시다 이거. 두 근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b다.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x인 거죠 얘가. 네, 요것만 딱 써놓고 이렇게도 써놓으면 좋겠죠. 힌트로 이거 풀이는 쓰지 마세요. 힌트로만 쓰세요. 그리고 2차와 1차의 관계를 얘네들의 위치 관계, 뭐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이 어떻다 이거를 우리가 빼기 함수 2차, 빼기 함수 2차예요. 맨 2차에서 1차를 뺀 거일 테니까 2차야. 2차와 x축의 관계를 해석할 거다. 이게 빼기 함수를 쓰는 얘기입니다. 빼기 함수. 그래서 사실은 2차 함수 제대로 공부해서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수투의 3차 함수, 4차 함수 똑같아. 완전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모양만 다르고 프리 과정이나 이런 거 완전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잘해놓으면 기초가 엄청 쉬워져요. 근데 여기를 원리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던데 뭐 하면 이제 3, 4차 함수 가면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여기서 2차 함수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1차 함수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 2차가 쉽고 2차를 제대로 공부해야 3, 4차가 쉬워지니까 초월하고 지수로가 생각도 쉬워지고 정확히 해야 되고요. 이거 힌트 써놨어? 클리는? 그래서 우리 클린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일 604번 상당히 있는데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냥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면 돼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고 했으면 오른쪽 그림 한번 살짝 봐주는 게 예의겠죠? 살짝 봤더니 2차와 1차 그렇고 알파벳 다 감마. 교점이 감마. 교점이 알파.
그렇군. 여기 x축이랑 f랑 g가 다 맞는 줄이구나. 그러니까 2차 계수가 1인 계수인 밑줄. 2차 동그라미 알프가 계수인 2차 함수구나. 그림 봤더니 그렇게 생겼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되죠. 알파 베타에서 x축과 만난다.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x축과 만난다. 그렇군. 근데 표시가 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쓸 필요는 없죠. g는 알파 콤마 0과 감마 콤마 f, 감마에서 감마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여기서 정확히 그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꼬여서 좀 올라가는 이게 감마라고 알파벳으로는 C에 해당하는 그리스 기호예요. 그리스 문자예요. 자, 그럼 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G0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얘는 GX랑 그럼 식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식이 나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X축을 알파에서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 GX는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기울기 M으로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X-알파를 지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해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X축과 만난다. 그럼 알파 대입하면 0이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를 쓸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G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G0은 하면은 M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M 알파가 2다. 쓰잘데없는데 정말. 거지 같은. 그럼 난 M을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M은 하고 알파는 2다. 굳이 이렇게 줄여 쓸 수는 있겠죠. 그럼 GX가 미지수가 원래 미정 계수가 2개였는데 미정 계수가 M을 내가 알파로 대체했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랬을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F를 구해야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를 따로따로 다 구하든지 아니면 합과 뭐 따로 이렇게 얘 따로 아니면 합 따로 이렇게 구하든지 어떻게든 구하긴 해야겠지. 자, 그러면 더 이상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 그래프를. 자, 그러면 fx가요. 나 이걸 안 봤네. 몇 배 먹었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차이가 3이고요. 감마랑 베타의 차이가 2래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이거 좀 크게 그려줄게. 그림이 조금 작게 나왔죠, 여기는. 좀 비율은 좀 안 맞더라도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쉽게 약간 크게 그려주자면 네,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 x좌표 감마 이렇게 된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차이가 3이라고 했고요. 이 차이가 2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사실은 내가 베타랑 감마를 알파가 표현해버릴 수도 있겠는 거야. 왜냐? 베타는 알파에서 오른쪽으로 3 갔어요 라고 했으니까 가나 그럼 얘는 내가 알파로 표현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알파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알파에서 오른쪽 3이죠? 알파에서 플러스 이렇게 하면 베타를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알파는. 희성은 감마는요? 요렇게 다 대체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원하는 게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그럼 쟤도 사실 줄여 쓸 수는 있겠다.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오니까 3알파 플러스 8? F도 구해도 저것도 구해도 돼요. 그 fx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해준다면 최고점이 1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생략. 희석 좀 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f 알파는요? 여기 알파 콤마 0이잖아요. f 알파가 0이다. 그리고 인수 정리에 의하여 f가 아니야? 맞죠? 네. 그럼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이거 보고 인수 정리를 바로 10 풀어가야 되죠? x 마이너스 알파 인수로 가져야 되죠? 해나 얘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f 한 다음에 저거를 구하래요.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f 한 다음에 써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더 필요한지 판단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다 풀어보기 전에 문제를 풀어본 게 아니라면 어디서 딱 끝날지는 여기 상태에서 아직 모르는 게 정상이야. 알파, 베타, 감마 다 집어넣어 알파 뺐으니까 이게 f 한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베타 플러스 f가 아니죠. 이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 집어넣으면은 알파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남겠죠? 저게 기하학적 의미는 딱히 없고요. 그냥 이 계산은 다 때려 박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차이가 2다 3이다
그럼 베타를 하고 근데 이게 알파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지? y절편도 안 줬고요. G0 적어줬구나. 저기서 알파의 대시가 나오기 하나? 야 이런 계산 또 때려 박아야 되잖아 이거. 거지 같다. 정말 너무 쉽네요. 이거는 뭘 쓸 거냐면요. 지금 요거 하나 남았어요. 여기 간마. 처음부터 빼기함수 쓸 겁니다. 여기 남았거든. 지금 여기서 F 감마랑 G 감마가 같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감마일 때 fx 값이랑 감마일 때 gx 값이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씩 하나가 나오긴 할 거야. 자, 얘만 좀 정리를 좀 더 다시 합시다. 얘를요. x-알파와 x-알파-3 이렇게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3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해서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의 지금 미정 정해지지 않은 미정 계수가 알파밖에 없죠, 둘 다. 근데 감마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 하면 식이 뭐가 하나 나오겠죠? 야, 이게 사람이 풀 식인가? 풀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 싫지. 갖다 하기 나눠볼게요. 그럼 좌변에 f 감마는 하면은 이게 감마가 알파 플러스 뭐였죠? 감마가 알파 플러스 뭐였죠? 귀찮지만 계산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으면 알파 없어지고 5만 남겠죠? 알파 없어지고 5만 남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5 여기는 5 빼기 3이니까 2에서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저쪽에도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2 한 다음에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수거가 되고 알파가 몇이다가 나오는 거야? 이따 나오는 거죠? 귀찮아. 네.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간단히 표현은 되겠죠? 문제가 되게 귀찮게 상이야? 장난 아니냐? 귀찮게 했는데 문제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위에다가 얘랑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F 한 다음에 3알파 플러스 8이었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파 1이었으니까 1, 이 x-1 이렇게 되는 거고 1 대입하면 x-4였던 거죠, fx가. 그리고 얘는 f하고 이게 3이니까 f11 물어보는 거예요. f11은 하면은 11 대입하면 10. 11 대입하면은 7에서 답이 몇이다. 이렇게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네요. 계산을 만약에 안 할 수는 없을까? 안 할 수는 mx로 놨을 때 이렇게 풀 수는 있어. 야,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고, 이제 수투나 미적분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고. 자, 만약에 좀 특별히 2차가 나서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3차, 4차 지수분 삼각에서는 못 쓰는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거 한다면 좀 빠르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소개는 해주겠지만 나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너희한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좀 더 빠른 그림. 자, 여기서 두 분의 차 공식이 있었죠. 지금 여기 알파, 베타 이 차이를 3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fx는 0에서의 두 분의 차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써볼게. 단수 첫 번째 1번 fx는 0의 두 근의 차가 3이다. 이렇게 줬죠? 그리고 두 번째 얘랑 얘의 차이잖아요. 아니네. 요 차이가 2라고 했네. 나 요 차이 5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두 근의 차이가 이거는 fx는 gx의 두 근의 차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우리가 두 근의 차 공식을 바로 풀어낼 수는 있어. 이 조건은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할게. 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요. gx를요 mx 이렇게 놔둘게요. 그럼 두 근의 차가 3이다. 그러면 a분의 b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루트. 그럼 얘는 9. 이렇게 루트 한다. 1분의 루트 한 게 이거다 라고 했고요. 이거 식 개수가 부족한가? 감마 때문에? 모르겠네요. 일단 써볼게. 그럼 얘 빼기 함수를 넘겨서 fx는 gx 마이너스 gx는 0 이렇게 된다고요? 아하,
그러면 좀씩 많이 이 2차항만 1차항만 딱 변하는 거야. 빼기 함수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 a-m x로 변하겠죠? 그럼 판별식에서 1분의 루트 한 다음에 d니까 a-m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25다 이렇게 변할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전개했을 때 a제곱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4b 가지고 있죠? 빼면은 되게 많이 날아가고 근데 a가 남아있네? 안 없어지네? 바로 뺄게요 여기 아래식에다가 위에식을 이렇게 빼버릴게 없어지면 여기 16 이렇게 나는 거야 여기 a제곱 없어지고 m제곱 마이너스 2am 이렇게 나면 되나? 아 역시 식이 부족하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냐?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못 푸는 거 같네 문제는 두 개의 차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 f랑 g랑 감마이가 똑같다 그리고 이거 써야 되네 그러면 식 여기서 더 지저분해져요 이 문제에서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차가 주어졌을 때는 누가 말하려고 했어? 한청이 들렸나? 네, 두 개의 차가 주어졌을 때 공식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얘는 교점이 겹치고 여기가 교점인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인 조건을 더 썼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서 계산대로 하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 2 사실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안 된다. 평행이동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이거 때문에 안 된다. 평행이동을 쉽게 풀려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안 돼. 달라서 안 된다. 그럼 이거 계산대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뭐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처음에 여기서 f를 내가 인수정리, 따라서 인수정리로 식작성을 했던 거죠. 1번 인수정리로 식작성. 그럼 여기서 fx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푸는 거 한번 봤으니까 차근차근 이거 다 지워버리고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너희도 따라와서 너네 뭘 했는지는, 뭘 봤는지는 너네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fx는 하고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어떻게 인수정리 작성했죠? 불러주세요. x 알파 그 다음에 x 베타로 하려고 했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였어? 알파 마이너스 요렇게 쓴 거였죠? 그 다음에 gx는 인수정리에서 최고차항에서 1이면 참 좋았을 텐데 최고차항에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a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보통 1차 함수의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m 이렇게 놓고요. 인수정리 여기가 x 알파 이렇게 놨던 거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거 안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너무 스포 아니네 이거. 써야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써도 괜찮긴 한데 안 써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쓰면 좀 더 좋긴 해요. 너 선택이 괜찮아. 자 여기서 뭘 썼냐면 내가 G0이 2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했잖아요. 따라하세요. 0, 마이너스 2 점 하나가 주어졌다? 점은 왜 주느냐? 주어 특별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든지 특별한 점이 아니라면 미정계의 수를 하나 줄이라고 주는 거야. 뭐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미정계 줄이라고 보통 주는 거야. 점은 수투나 우리가 수원이나 미정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점 줄이라고 하면 내가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G0은 마이너스 알파 m인데 이게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알파 m이 2겠네. 그럼 내가 웬만하면 알파 여기 계속 나오니까 알파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m을 알파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알파는 0보다 지금 큰 값이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야. 희성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 gx 미정에서 또 하나 결국은 줄이게 된 거죠. 알파분의 2하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줄여버리게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그다음 뭐 썼지? 요거 썼고요. 차이 감마 안 썼죠? 세 번째 지금 내가 알파 베타 가져와서 요거 갖고 와서 인수정리를 위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함수도 이거 알파 지나는 거 알고 있어서 인수정리를 위해 갖고 와서 식 세운 거죠? 그런 다음에 G0이 마이너스 2다 이 조건 여기서 지금 쓴 거지. 그럼 지금 안 쓴 게 지금 누구 남았어? 어디가 되게 특별한 점이죠? 감마인데 무슨 점이니까 이게? 따라하세요. 교점 되게 특별한 점이에요. 되게 만나니까 무수히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점,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점이고 이 조건 안 썼기 때문에 내가 3번 F 감마랑 G 감마가 똑같다.
근데 감마도 알파 플러스 5 G하고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푼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건 하나씩 하나씩 다 써가지고 풀면 돼요. 그냥. 그래서 계산을 밀어붙이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과정으로 한 거고요. 힌트로 요 제목들만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을 써야 한다. 이런데요. 자, 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다. 인수정리식 작성. 그 다음에 G형 마이너스 2 미지선은 줄이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교점? 그러면 둘이 y좌표가 똑같겠구나. 함수값이 똑같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해서 차근차근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많으면 내가 풀 시간 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좋을 텐데, 네,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자, 봅시다. 자연수 A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하고, 자, 보세요. 자연수 A. 자연수 동그라미. 자, 여기에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은 x에 대한 2차 함수로 말이 있긴 해야 돼. 왜냐면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지만 a에 대해서도 2차식이긴 하거든. 근데 이 문제 문맥상 x에 대한 이 생략된 말이긴 해요. 저희가 쓸 필요는 없는데 알고는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돼. 왜냐면 이 함수, 방정식 함수에서는 이 문자, 기준이 되는 문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를 하고 풀어야 되고요. 자, 이 그래프랑 1차가 만나지 않도록 하면 따라하세요. 위치 관계에 대한 거니까 위치 관계 무조건 빼기 함수예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무조건 빼기 함수야. 수원에서 빼기 함수, 수토에서 빼기 함수, 미적에서 빼기 함수, 수상도 빼기 함수, 수원 빼기 함수 다 빼기 함수예요. 두 개 이상은. 자, 그래서 이게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보세요. x제곱 중간 과정을 보여줄게. 둘이 같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하면은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을 보면 그게 이 교점이랑 똑같은 말이죠. 교점이 없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연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넘기겠죠. 넘기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다시 빼기 함수. 따라서 빼기 함수. 이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x 플러스 5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의 서로 다른 시근이 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2차 함수 능력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판별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 하고 내가 빼기 함수에 dx니까 빼기 함수 h로 놓고 그냥 dh 이렇게 쓸게요. 서술형에는 그냥 d 이렇게 써도 괜찮아. 나는 너희가 좀 더 어떤 식에 대한 판별식인지 알았으면 해서 dh 이렇게 쓰는 거예요. h의 판별식. 능은하면 여기서 뭐 계산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오겠지? 서로 다른 실근이 0개이려면 서로 다른 두 번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 판별식 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작다. 근데 판별식은 따라서 판별식은 개수의 관계식. 개수들의 식이기 때문에 1 쓰고요, 얘 쓰고요, 얘 쓸 거라서 x가 없어요. 판별식은 x가 안 들어가 있어. 개수들로만 만든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수 중에 미정계수가 a랑 k가 있죠? a, k에 대한 식이 어떤 식인가 나오게 되겠죠. 그거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자, 혹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짝수공식 쓰면 되겠죠? 2a 마이너스 1 얘로 쓰니까 내가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정리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이거 왜 1이죠? 아, 1이 맞네? 맞아요, 맞아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이거인 자연수 k의 개수가 f a다. 그때 f 1, 2, 3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대입하면 a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1, 2, 3을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란 얘기예요. 해볼까요? 1번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k 2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누구 있죠?
1, 2 그러면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 FA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A가 1일 때 그럼 F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1. A가 1일 때 F1이 2개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A가 2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K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사실 K는 한번 싹 다 넘겨버린다고 계산하기 빠르게 됩니다. 근데 뭐 들어가야죠. 얘는 F2는 이제 딱 보면 개수 셀 수 있죠? 몇 개? 9개 이렇게 되겠죠? 1부터 9까지 9개 3번 A3 A는 3일 때 그러면 와 3, 12, 9, 21, 1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3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29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그냥 얘가 생략됐어요. 이거 바로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 바로 빼기 함수 는 영어로 방정식 작성을 하고 거기서 바로 판별식 썼어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고 얘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생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외우면 나중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뒤에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힌트로 좀 써놓을까요? 힌트. 지금 보세요. 2차와 1차가 만나지 않는다. 2차와 1차의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교차 몇 개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걸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하는 건데 2차랑 1차의 관계를 우리가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2차와 0차 3로 만든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2차 방정식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빼기 함수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판별식을 써서 계산을 하게 된다. 요것만 힌트로 써놓으시고요. 이 정도는 좀 쉽니? 기출에서 쓰면 쉽지 않아? 그치? 다음 이 정도만 힌트로 써놨다가 너희가 해보시고요. 나는 개념 위주로만 적어줄게.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한번 봤죠? 네. 그래서 힌트로만 딱 써놓고요. 42분. 네. 자, 봅시다. 실수 A에 관계없이 하는 순간 희성아, 실수 A에 관계없이 하면 우리가 누구에 대한 무슨 식이 나오는 문제겠구나 라고 해석해야 될까? 맞아요. 따라서 A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는 문제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따라서 조건에서 A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는 항상 요걸 우리가 A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조건을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조건 해석을 한다고 말을 해요. 자, 그때 뭐가 성립하나 봤더니 항상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직선이 접한대요. 와, 이 뭐야? 항상 접하는 직선 방식을 구하시오. 근데 어떤 직선인지 아예 얘기가 알려주죠? 그럼 보통 어떻게 놓냐면 y는 mx 플러스 f. 원래는 정확히 말하자면 직선이다? 그럼 세 가지 타입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x는 a 꼴, y는 a 꼴, y는 ax 플러스 b 꼴. 근데 내가 이렇게 mx 플러스 n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0 들어가고 a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되는 거고 이것도 표현이 되거든.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서 얘랑 또는 x는 a 이미 썼네. k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올라가니까 이 x는 몇, x는 이게 절대 접할 수 없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그냥 걸고 시작하는 거지 엄밀하게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수상이니까 괜찮긴 해요. 자,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얘랑 접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2차와 1차의 위치 관계. 그럼 내가 몇 차와 몇 차의 위치 관계를 바꿔서 본다 그랬죠? 2차와 상수. 그래서 무슨 함수를 만든다는 의미야 그게? 빼기 함수를 만든다는 거죠. 빼기 함수가 항상 그럼 봐. 얘를 F로 놓고요. 얘를 G로 놓을게요. 그럼 문제의 상황이 뭐냐면 F, G가 항상 접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f는 g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건가요? 중근. 그러니까 d가 0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넘긴 게 빼기 함수 h는 0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맞아요? 얘가 d가 dh가 0이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또는 이제 h와 x축이 항상 접한다 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그래프의 위치 관계. 이건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한 거고, 이거는 따라서 방정식, 이거 방정식 해석. 방정식으로 해석한 거고, 이거는 위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이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바로 내가 보자마자 빼기 함수 작성한 다음에 항상 접한다고. 빼기 함수 d는 0. 이렇게 바로 dh는 0으로 써버릴 거예요. 자, 그럼 빼기 함수 작성하고 표면식 쓸 거니까 바로 빼기 함수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m 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는 0. 빼기 함수는 0 이렇게 쓴 거죠. 빼기 함수는 0. 여기서 바로 판별식 쓸 거야. 그 판별식 기억이 나는 뭐라 쓸 거라고 얘들아? d 한 다음에 빼기 함수의 판별식이라고 특별히 이름까지 붙여주면 d 이렇게 나는 쓸게요. h가 뭔데요? 내 맘대로 쓴 거예요. 는 하면 여기 쓰면은 4a제곱 마이너스 8a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이야.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d가 항상 몇이다 라고 했으니까 dh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 이게 누구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A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 이런 의미죠.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제곱 없애고요. A 요거 하나밖에 없네? 무슨 일이야? 마이너스 8ma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는 0.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 가지고 있는 애들 가지고 있지 않는 싹 다 나눈 다음에 전부 다 여기 나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1차 항에서 여기 되냐면 n이 몇이어야 하고 0 날려버리면 되겠죠? n은 몇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1단원의 항등식 개념까지 나왔는데 이것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괜찮죠? 자, 이것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건 개념으로 쓴 거예요. 개념.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방부 등식. 그래서 이제 고2쯤 되면은 직역도록 듣는 게 방부 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한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방부 등식으로 해석한다. 직역도록 들을 말이긴 한데 미리 조금 들으세요. 47분. 자, 우리 2차원에서 원래 최대식으로 좀 한 반 정도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 한 번에 나가는 게 낫고 오늘은 시간은 애매하게 좀 남았으니까 그거 뭐야 걔나 좀 풀어보자. 자이도 좀 어려워. 야, 자이가 1대1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고. 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등으로 풀기 하기도 애매하고 몇 개만 한번 보여는 줄게요. 별 2개짜리 정도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숙제 나갈 부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빈칸은 귀찮으니까 안 볼게요. 자, 이런 거 거지가 개수 세개였는데 여기 2개짜리가 좀 많네요. 여기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와 1차의 위치 관계인 거죠? 정확히 2차와 1차 이하의 위치 관계. 여기 별 2개짜리들이 없나요? 여기 있네요. 와, 3개라고요? 이거 한번 보자. 87 한번 보고 여기 위치 관계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는 게 있었나? 교점 별 2개짜리 한번 볼까요? 이거 있네요. 이 문제랑 두 문제만 딱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숙제는 오늘 여기 2차 함수 마무리 이렇게 보고 최대차수 전까지 다 풀고 직선 쪽은 우리가 숙제는 아니었죠? 직선 쪽도 숙제였어? 유형 4번까지 4번까지 유형 4번 자이가? 네. 자이 유형 4번까지 그래 유형 6까지 그럼 숙제로 하시고요. 그리고 RPM 2차 함수
마찬가지 RPM도 최대 최소 전까지 딱 풀면 돼요. 자, 얘 하나씩 봅시다. 자, 2022년 실시니까 작년 6월 고1 모의고사였어요.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자, Y야. 와, 10이 다 줬어. 미정비에서 하나도 없어. 너무 기분 좋아. 그래프 줬어. 최고야. 근데 직선 X 플러스 다 줬어. 와, 미정비에서 하나도 없고 그래프까지 줬어요. 왜 이렇게 친절해졌대요? 뭐지? 아, 맞네. 개수 3개라서. 아, 거지 같아. 이 옛날 한 5년 전쯤 고정 30번, 수능 30번 고정 유형이었어요. 이게 그때는 수능이 되게 좀 웃겼던 게 이게 이 유형이 여기 써놓으세요. 격자점 돌이 개수세기라고 하는데 이때 스프링이 좀 병신 같았던 게 30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27문제는 너무 쉽고 3문제가 어려운데 100분 동안 풀어요. 100분? 100분이 있으면 보통 이제 내가 애들이랑 풀면 얘를 한 30분 풀어요. 30분에 20개부터 다 풀어. 얘를 70분 동안 풀어. 그 중에 이 30번 얘가 한 30분 저거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한 문제 풀어요. 그런 유형인데 얘는 내가 방법을 딱 알려줄게. 그거에 이제 쉬운 버전이거든요. 쉬운 버전. 2차 함수. 자, 얘는 개수세기 격자점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해가 안 되죠? X좌표를 기준 잡아요. 기준으로 세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X좌표를 기준으로 센다는 게 무슨 소리냐?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내가 끝까지 다 읽어줄게. 자, 2차랑 1차가 있는데요. 얘네를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 흰색으로 칠한 이 도형을 말하는 거겠죠? 요 안쪽에 있는 점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걸 다 세지는 말고 XY 좌표가 둘 다 정수인 점들만 세요. 2분의 1몇 이런 거는 안 세는 거야. 1몇, 뭐 3,2 이렇게 X좌표랑 Y좌표 둘 다 정수인 점만 세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X좌표를 기준으로 센다. 그러면 교점부터 교점까지 일단 이 교점의 X좌표 먼저 구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둘이 같다 해서 빼기하면서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와, 퍼근이 나오네. X제곱 마이너스 빼기하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야, 너 쓰레기야. 그럼 여기가 왜 정확히 몇인지 알 수가 없네. 자,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봐봐. 야, 음수 부분도 있잖아. 요 사이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 그거는 우리 직접 대입을 해보면 돼요. 봐.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면 만약에 잘 봐봐. 이건 좀 고이부산 애들 킬러 유형 소재 중에 하나인데 내가 여기가 마일보다 클까 작을까 아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마일을 대입해서 따라하세요. 함수값의 배수 비교. 내가 2차 함수에 마일 넣고 2차 함수는 F라고 하고 1차를 G로 넣을게요. 자, 그럼 F 마일을 보는 거야. 마일 대입은 몇 나오죠? 5 나오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F, G 마일 보면 몇 나오겠습니까? 와? 자, 더 F가 커, G가 커. F, 2차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둘이 교차하고 있단 말이지? 이 왼쪽은 2차가 더 큰 지점이고요. 오른쪽은 1차가 더 위에 있는 지점이야. 근데 지금 누가 더 값이 크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 2차? 그럼 여기 이 지점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는 X좌표가 정수인 점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X좌표 0인 지점 하나씩 있어. 0부터 세면 내리면 X가 0일 때 X좌표를 기준으로 라는 얘기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따로따로 세는 얘기인 거야. 자, 0일 때부터 세면 되는데 자, 0일 때는 여기 Y좌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Y좌표는 1이죠? Y좌표는 2죠? 자, 근데 내부에 있는 이라는 표현 보통은 이것도 좀 설명을 원래부터 해줘야 되거든? 얘는 보통 경계는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 딱 이 도형의 끝에 걸쳐있는 이 정도를 보통 안 세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낼 때 경계 또는 내부에 있는 점 이렇게 말을 해주긴 하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그냥 내부에 있다는 경계는 빼고 그런 얘기야. 그럼 X좌표가 0인 애들은 이 사이에는 0,1점면 이래서 아예 없는 거야. 이거 없다. 이렇게
그래서 1일 때 직접 계산을 하면 돼요. 아, 귀찮아. 야, 1일 때 볼까? 1일 때 y좌표들 한번 볼게. 그러면 F1은 계산해주세요. F1 몇이죠? F1은 1 마삼. 아, 이렇게 되죠? G는 어떻게 되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여기 y좌표가 1,3 y좌표 3이고요. 여기가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y좌표가 몇부터 몇까지 정수가 있을까? 1, 한 다음에 0부터 있어요. 0. 아래 붙었을까요? 0부터 몇까지? 1,2까지요. 이거야? 어떻게 세고 있는 거야? 아, 요 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겠다는 얘기야. x좌표를 기준으로 1일 때 쭉 세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1,하고 마일은 여기 경계니까 빼고요. 1,0부터 0, 1, 2 해서 3은 여기 딱 경계에 걸치니까 2까지만 딱 되겠네요. 그래서 총 0부터 2까지 해서 몇 개라고 하면 될까? 3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개수 세개라고 부르는 거야. 2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거는 숙제 한번 해보세요. 경험으로 그냥 다시 한번 해봐. 자, 2일 때도 마찬가지 함수값을 볼게요. 그럼 F2 계산은 몇이죠? 2 대입하면 마일인가요? 4, 6, 마일인가요? 똑같네. 아, 대칭된 노조점인 거다. 여기가 2였는데. 2. 자, 그 다음에 G는 몇이죠? 2,4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아, 점들이 2,1 때는 내부에 있는 점이면 몇부터 돼요, y좌표가? 0부터 몇까지? 여기 3까지니 그럼 몇 개? 이렇게. 그래서 다 넣으면 돼요. 언제까지? 라고 그러냐면 2회까지. 이 시절로 대충 몇 점 몇인지 거의 나야 되거든? 그거 한번 마무리합시다. 자, 이거 근해 공식 바로 쓸까요? 그러면 는영 해놓고 아니면 여기 완전 제곱만 넣으면 플러스 5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x-2의 제곱이죠? 그러면 x는 2뿔만 얘 2.x죠? 4.x. 그럼 여기가 4.x니까 4일 때까지만 딱 보면 돼. 3일 때 하고 4일 때 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 이게 개수세기, 이거는 겹차점 문제고요. 이게 원래는 달라. 이제 킬러로 나올 때는 x좌표 기준 셀 수도 있고 y좌표 기준 셀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거야. 2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낫다. 자, 일단 숙제 가져올 테니까요. 이것만 자의에다가 요거 멘트를 좀 써놓을까요? 이렇게 힌트를 써놓을까요? 요거까지 이렇게. 요거까지 써놓을까? 요거야. 이렇게 하나만 딱 예시로 써놓을까? 나머지 오늘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응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경험의 문제라서 저거까지만 딱 표시를 잘 해주시고요. 숙제는 네, 이 최대차수 전까지 여기 2차 함수 다 있는 거니까 최대차수 전까지 센, RPM, 자이 전부 다 최대차수 전까지 오답하는 거랑 헤어져 다 마무리해보세요.